이낙연 민주당 대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서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낙연 대표,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 지역 찾은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부산 경남 지역의 염원도 잘 알고 있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해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되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방안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그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관우클럽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낙연 대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총리실이 어떤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인데 정치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씀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게 가덕도 신공항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 예산을 이미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바 있고요.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그렇게 안 돼 있을 겁니다. 가덕도만을 놓고 무슨 검증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좀 압축적으로 검증하자, 이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그렇게는 안 돼 있을 거다. 가덕도만 놓고 무슨 검증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4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희망 고문은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민의 염원에 맞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경남 도민들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이 공약을 내놓고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김해 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위원회는 특별히 국민과 부산, 울산, 경남 정부에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와 부울경은 검증위원회 출범에 앞서서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 10개월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뭐길래 역대 정부 때마다 추진하겠다, 만들겠다, 검토를 해봤더니 경제적 실익이 없다, 백지화하겠다, 아니다, 추진해야 한다, 추진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신공항 만드는 것보다는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다. 그러다가 김해 신공항 추진도 확장하는 방안도 백지화해야 된다고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 추진 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오래된 일 같은데 말이죠. 14년 전이죠. 14년이요. 네,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뭐 그 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는 그 전부터 이미 지적이 됐고요. 2002년에 중국 민항기가 공항 주변 산에 충돌 사고가 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권 신공항을 검토하라고 공개적으로 당시 건교부 장관인 이용섭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지시를 했고 지금 그때 광주시장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러다가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때는 이제 가덕도와 밀양 두 군데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두 군데 모두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정이 내려져서 신공항 얘기는 아예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 다음 해에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그 박근혜 후보가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2016년에 파리공항공사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다가 평가를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가덕도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밀양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지금 활주로가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서쪽에다가 활주로를 하나 더 까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확정을 했었죠. 그래서 2016년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실 그 논란을 매듭을 지었었습니다. 그랬는데 2018년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부울경 PK 지역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싹쓸이를 하면서 세 곳의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난해에 6월 달에 그러면 총리실 산하단 기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검증위를 구성해서 검증을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영근 의원께서 압축해서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뉴스 리포트는 2016년 6월 21일 리포트입니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밀양이나 가덕도에 새롭게 신공항을 만드는 것보다 더 낫다. 그때 이 발표가 되면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남권 신공항 2016년 6월 21일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당시 경제부의 한주환 기자가 리포트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리포트는 4년 5개월 전을 전제로 만든 리포트라는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공식 검토가 시작된 건 지난 2006년 말입니다. 영남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를 받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이듬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커집니다. 2009년엔 국토연구원이 영남 지역 35곳을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유력한 후보지로 압축됐습니다. 이후 두 지역을 놓고 지역 정치인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2011년 3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공항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공항 이슈는 그러나 이듬해 박근혜, 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살아납니다. 2013년 8월엔 신공항을 추진할 만한 항공 수요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도 나옵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와 신뢰 아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지역 갈등은 재추진 과정에서도 쉽게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판단이 외국 기관에 맡겨졌는데 용역 착수 1년여 만에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동남권 신공항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염원이기도 하겠죠. 인천공항, 김포공항까지 꼭 우리가 와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지역에도 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고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수준의 공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왜 역대 정부마다 추진하다 백지화하고 추진하다 백지화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제일 첫 번째는 경제성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작용됐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거듭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지켜보지만 두 개 지역 등에 대한 후보지를 놓고 서로 간의 경쟁을 하다 보니 지역 간의 갈등이 촉발되고 어느 한쪽 지역을 선정하게 됐을 경우에 그 지역 간 분쟁 등에 대한 추가적인 민심의 효과들까지 고려하지 않을 재간이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됐기 때문에 2016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이제 좀 정리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모여서 합의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국내
국내가 아닌 국제기관에다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타당성 검증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건대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큰 상태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주기 어렵습니다.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선거 때만 되면 될수록 이 문제를 촉발시켜서 표가 된다고 생각되는 정치인들의 행동과 판단 때문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경제성, 효과성, 그리고 지역의 이 기간 산업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뉴스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 공약 때 또다시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대선이 끝나게 되면 또다시 백지화되면서 이 문제가 처음부터 다시 도돌이표처럼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깊은 우려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김해 신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결국 부산 가덕도, 부산 지역의 표심을 겨냥한 오늘 발표다. 뭐 이런 얘기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서 짜여진 프로세스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촉발되게 됐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을 경우 집권 여당이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에 빨간등이 켜지기 때문에 지금 당원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오거돈 전 시장의 참담한 사건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공약사항으로 사실상 촉발시키려고 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그 시점을 조금 앞당겨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활용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한번 지켜보십시오. 만약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선거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앞으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에서의 민주당의 입장과 여기에 발맞추게 되는 청와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선거용으로 쓰이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고문인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살펴보면서 기간 산업으로 이 신공항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정말로 김해 신공항 문제가 잘못돼 있다고 정책적으로 올바르게 판단을 내렸던 것인지, 그 결과는 4월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해 신공항 확장이 백지화되면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추진하는 이 방안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정치권의 관측인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반대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에 놓여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일단 부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목 놓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한다고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할 겁니다.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부산에 다녀와서 부산에서의 이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정부의 결정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겠다는 말씀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김해 신공항이 백지화됐다고 이 문제가 그대로 가덕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김해 신공항이 만약 백지화됐다면 동남권 신공항으로서 어떤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정부가 어떠한 모습들을 하게 되는지를 지켜본 뒤에 국민의힘은 거기에 맞춰서 입장을 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추진 백지화 발표를 했는데 이 가덕도 이야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아마 김병민 비대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 가덕도와 관련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냥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이 부울경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히고 검토에 나선다면 국민의힘도 가덕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 사는 평범한 사람인 제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비행기를 다시 탈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이득에 대한 얘기로 이제 풀어서 또 정치권의 의도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면 지금
공항이 필요가 없는 거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 이 공항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것은 결국 부산, 울산, 경남이었고 이명박 정권 때로 오면서 이 경남 밀양과 가덕도 간의 어떤 대결 구도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대구, 경북 대 부산, 경남의 대결 구도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예. 하지만 애초에 시작은 이 김해공항을 보완하거나 대신할 수 있는 공항이 필요한가 이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정권에서 결국은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더욱 정치적 갈등 관계에 놓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좀 되돌려서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사실 그동안의 어떤 후보지를 쭉 이제 검토를 했을 때 결국은 밀양이냐 가덕도냐의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통합신공항이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군공항 이전 문제에 따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가장 유력한 것은 가덕도라는 지역이다라는 게 부산, 울산, 경남의 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주민이 원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당연히 처음부터 최적의 어떤 지역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찾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지금까지 또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빨리 이 충분히 절차를 지키면서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찾는 것도 정치권의 이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걸 정치권의 의도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한쪽 면만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동남권 신공항 만드는 문제도 경제성, 조금 전에 검증위원회가 발표했던 것처럼 또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죠. 역시 정치죠. 정치가 들어가 있겠죠. 정치가 들어가 있어서 정치인들의 지역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관철하고 구현해낼 것이냐. 대구, 경북 지역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던 것이고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또 경남에 사시는 분들은 가덕도, 부산에서 진해 쪽에 가까운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대립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결국은 둘 다 아니다. 백지화하겠다. 아예 동남권 신공항 안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다시 4년 5개월 전이죠. 밀양도 가덕도도 안 된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 낫겠다라고 결론 내렸을 때 여러분 지금 이 뉴스 리포트도 잘 봐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해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된 것이고요. 그러면 어딘가에 또 신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텐데 만약에 가덕도가 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가덕도가 2016년 6월에 당시의 검증 결과, 조사 결과로는 이래서 여기에 공항을 만들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포함이 돼서 검토에 나섰을 때 가덕도가 적합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4년 5개월 전에 이 검증 결과는 또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 그때 가서 한번 비교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4년 5개월 전에 한세영 기자가 리포트했던 내용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밀양의 최대 단점은 지리적 지형이었습니다. 분지 지형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부딪힐 위험이 크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산봉우리를 최소 4개에서 최대 27개까지 깎아야 해 자연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주민 소음 피해로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것도 큰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객의 문제인데요. 수요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는 5년 전하고 같은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가덕도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공항 부지를 확보하려면 갯벌을 메워야 하는데 깊이가 20m나 됩니다. 2, 3m였던 인천공항 영종도의 10배 수준입니다. 매립 후 집안 침하 방지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해 공사비가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활주로 2개 건설 시 추정 공사비는 10조 6천억 원으로 김해공항과 밀양보다 2배가량 더 들었습니다. 또 부산 이외 지역에선 접근성이 낮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추가적인 교통에 대한 인프라도 같이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두 후보지의 갈등과 논란이 심해진 것도 입지 선정 탈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예, 한세영 기자의 4년 5개월 전 리포트입니다. 밀양은 왜 이래서 안 되고 가덕도는 왜 이래서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께 잘 한세영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는
가덕도 관련해서 민주당이 예산을 배정한 거 그렇게 안 돼 있을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가덕도라고 하는 부분이 가덕도가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신공항의 후보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 적이 있어서 이낙연 대표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오늘 정치권 소식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대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요구 그대로 부울경의 희망 고문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이 검토의 대상으로 올랐다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의 염원에 맞게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낙연 대표가 분명히 가덕도도 검토의 대상에 올랐다 이런 뜻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검증의 결과 발표가 됐으니까 국토부가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신공항 또 추진하겠습니다. 후보지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그 후보지에 가덕도가 들어갈지 여부는 아마도 이른 시일 안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